자, 유형 연습 2를 해봅시다. 이거는 좀, 선생님이 올해 경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관세, 그 다음에 뭐야, 외환, 환율, 그 다음에 재정정책, 이게 나올 거라고 좀 선생님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요, 경제 지문이 어려워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경제 지문이 어려워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경제학을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문만 잘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아주 큰 부자 이럴 때 백만장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100만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950년 시기 나오면 동그라미 하나 있어요. 100만 달러 뭐든지 살 수 있는 어마어마. 현재는 뭐야,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운 경우야. 그럼 100만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뭐야? 물가는 상승하면서 가치는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반대 방향. 만약에 급격히 상승, 어떤 거든지 간에요. 경제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경제뿐만 아니라 뭐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어때요? 항상 우리는 인간은 어때요? 당황하고 힘들어하죠. 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소비 미루고요. 경기가 침체됩니다. 자, 물가가 급격히 상승해요. 그러면은 돈이 제 기능을 못한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천천히 하락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거는 뭐다? 소비를 미루고요. 경기가 침체되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인가 해가지고 뭐에 15만 원씩 우리들한테 주는 것도 뭐야, 소비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비를 안 하니까 경기가 침체됐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내가 15만 원씩 국가에서 줄 테니까 동네 소상공인한테 가서 요거를 소비를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아니, 시대에 맞는 이야기. 그래서 뭐 하냐면은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성장.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사실은. 안정성이라는 건 물가가 안정된다는 거고, 이건 이야기는 할게요. 물가와 성장은 이렇게 필립스 곡선이에요. 이거는 실업률이고 이거는 물가인데, 그러면은 뭐야? 실업률을 뭐야? 낮추려면은, 실업률이 여기에 있으려면 뭐야? 높은 물가를 감수해야 돼요. 정반대로 관계로 움직여요. 그래서 둘 다 잡는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지,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성장,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경제학 배우는 거 아니까. 안정성 유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파악하고 관리라는 게 중요해요. 자, 어쨌든 경제가 좋으려면은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파악하고 관리해야 돼요. 파악하는 거 뭐예요? 물가 수준을 파악해야 되고요. 관리하는 거 뭐예요? 물가를 관리해야 돼요. 물가가 어때요? 급속이 오르면은 제 기능 못 한다며. 지속적으로 하라면 소비 미루고 경기 침체된다며요. 그러니까 이 물가를 관리해야 경제에 좋아요, 요 소리야. 안정성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 이게 중심 화제겠죠.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야? CPI와 GDP 디플레이터가 있다. CPI 기억 니은 나왔죠. 그럼 이거 무조건 뭐 하겠어요? 차이점을 물어보겠죠. 자, 여기서는 뭐야? 요거 같이 이야기하면서 차이점 이야기.
자, CPI는 자 정리할 거야. 그래서 CPI 뭐야? 뭐를 측정한다? 생계비하고 생기라고 있다. 생계비하고 뭐 구매력 변동. 구매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매력이 있어야 중요하게 되겠죠. 측정하는 거 요겁니다. 그럼 기준 연도가 100이에요. 상대적인 크기. 비교 시점. 기준 연도와 비교 시점 물가가 되는 거를 상대적 크기로 지표로 상대적이란 말 우리 잘 알죠. 절대적, 상대적. 자,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분석하여 선정하고 설정합니다. 자, 이거를 구하는 방법 CPI를 구하는 방법 뭐 한다고요? 분석하고요.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합니다. 분석하는 거 뭐야? 소비자들의 지출 구조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큰 품목을 선정해요. 비중이 큰 품목. 그 다음에 비중에 따라서 가중치를 설정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값이 쌀값이 오르는 거하고요. 우리도 음료수 값이라고 합시다. 음료수 값이 오르는 거하고는 어떤 게 비중이 커요? 왜요? 음료수는 안 먹을 수 있죠. 참으면 되지만 밥은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게 비중이 큰 품목이 되고요. 여기에 가중치를 높게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쌀값을 10으로 가중치를 하면은 그러면 쌀값 인상분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 음료수 곱하기 뭐야? 0.5 0.5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선생님이 배울 때는 쌀값 오르는 게 뭐 10만큼 가중치를 줬었어요. 가중치라는 건 뭐야? 더 중요한 거에다가 더 중요도에 따라서 더 더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CPI 산출 방법은 뭐야? 분석하고 선정하고 설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가중치를 설정하는 거. 예를 들어 쌀과 보리. 근데 예를 좀 잘못 들었어요. 둘 다 뭐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쌀은 보리보다 소비 비중이 크므로 가중치를 뭐야? 높게 설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쌀의 가격 변화가 더 크게 반영된다. 가중치가 더 높여서 뭐 하는 거? 가격 변화가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거. 크게 반영이 되게 한다. 쌀하고 보리보다 선생님처럼 음료수하고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 다음 가격을 여러 지역에 주기적으로 직접 조사해요. 이런 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분석, 선정, 설정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지? 가격, 또 여러 지역, 그 다음에 주기적, 그 다음에 뭐야? 직접 조사하면 돈이 많이 들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힘들겠죠? 돈이 많이 들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기준 연도를 얼마로 했어요? 아까 100으로 해가지고 대비해가지고 CPI 산출합니다. 그런데 뭐는 지출 구조 여기 나온 말이죠. 변화하기 때문에 품목 가중치 당연히 달라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어때요? 가중치를 갱신해요. 2, 3년마다. 그럼 2, 3년마다 직접 조사를 하겠죠. 하고 5년마다 지수를 뭐야? 초기화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러면은 뭐야? 기준 연도를 바꾸겠죠. 초기화한다는 거는. 미국의 경우에는 왜 미국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지만 100이 우리는 아까 선생님이 기준 연도가 100이라 했죠. 그래서 기준 연도가 5년마다 초기화한다는 갱신하겠죠. 그런데 어머 1900 언제적 이야기야? 82, 84년 평균 물가가 100이야. 그럼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는 5년마다 바꾸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GDP 디플레트는 GDP는 뭐다? 요거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다. 뭐야?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요. 자, 그러면 어떤 관계 있어요? 이거 경제학이건 과학이건 어떤 주어진 식이 있으면요. 해석은 어떻게 돼요?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고요.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는 이것과 이거는 반비례 관계, 이것과 이거는 비례 관계. 뭐 이 정도야 잘 알겠죠? 그러니까 식이 주어지면은 요거는 금방 이해를 해줘야 돼. 이런 거 가지고 바보처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은 뭐지? 명목 GDP는 여기에서 요거 명목 GDP는 뭐다? 모든 국내 이것도 중요하고요. 모든 생산물의 모든 최종 생산물의 수량 곱하기 가격 이게요 명목입니다. 그러면 명목 GDP 변동에는 수량과 가격 변동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건 무슨 말이야? 최종 생산물의 수량 곱하기 가격이잖아. 그러면은 요거 두 개가 뭐야? 함께 작용하니까 무슨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실질 GDP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그러면 뭐 착시 현상 그러면 뭐죠?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런 거로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가격이 오르는 게 물가 상승이죠. 실질 GDP는 가격을 고정하여 제거한 거예요. 요거는 뭐야? 고정하고 제거한 거예요. 고정한 거 뭐야? 가격을 기준 연도로 고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가격 물가 상승이 제거한 거 뭐예요? 가격 변동분. 그래서 명목과 실질의 차이점. 요거는 뭐다? 경제 성장률을 산정할 때 경제 성장률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뭐다? 지표다. 이렇게 그러므로 나누면은 확인할 수 있는 거 뭐야? 이렇게 나누면은 확인할 수 있는 거 뭐지? 물가가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그러면은 기억 예언 문제 나오면은 요거 가지고 풀 생각이에요, 선생님은. 자, 얘네들은 비슷하게 있지만 뭐 산출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용 분야도 다르다. 그러면은 뭐야? 이제 다른 이야기. 산출 방법 하고 이용 방법이 달라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CPI, GDP 요거는 뭐야? 가계에서 소비하는 것이 반영이 되지만 요거는 가계에서 소비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 동그라미 하면 포함으로 알아듣겠어요? 까지 포함
이게 뭐야? 차이점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거는 국내가 아니면은 제외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 아니 선박 무기 가게 안 하죠. 그러면은 요건 뭐야? 가게에서 소비하지 않는 거 선박 무기 예를 들었어요. GDP 디플레이트에 영향이 크겠죠. 원유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뭐야? GDP에는 제외되고요. CPI의 영향은 가계에서 소비하니까 원유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한편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하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했어요. GDP는 분기마다 나오는 통계가 나온 후 산정이 돼요. 그 다음에 개별 품목 변화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어쩐다고요? 분기마다 나오는 통계가 나온 후 그 다음에 개별 품목 가격 변화 개별 품목의 가격 변화는 다루지 않는다. 일시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적기 때문에 거시적 물가 흐름 요거는 뭐야? 거시적 물가 흐름. 왜요? 일시적인 거 생각 안 해요. 이와 달리 대조죠. 요거는 뭐다? 분기였는데 여기는 뭐야? 매달 발표되고 물가 변동 정도에 유용하다. 물가 변동이 유용하다. 예를 들어 전월 CP 월 단위니까 금월 CPI가 210이면 인플레이션율은 뭐야? 전월이 기준이 되겠죠. 200분의 뭐야? 210 빼기 200 이렇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00분의 10. 그런데 얘는 여기에 영향 많이 전기세, 농산물 수급 그거는 뭐지? 일시적인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알잖아요. 전기 세일하면은 딱 봄철 전기 세일 그러면은 봄에 전기 세일 하고요. 선생님이 현강에서는 뭐 이야기했어? 우리가 이제 대학 시험 보고 나서 대학생이 될 때 내년 1, 2월 달에 저기 신입생들을 위한 노트북 할인 이거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쌀 같은 경우는 뭐야? 일시적으로 나오죠. 가을에만 나오죠. 그래서 뭐야? 전년 동월 대비 인플레이션을 쓴다. 이때는 전달이 아니라 전년 동월 요거 이렇게 쓴다. 너무 적었나?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물가정책, 통화정책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정부에서 정책이 잘 됐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뭐 할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 직권에서는 얘보다 얘를 더 주목을 해요. 그 이유는 이거는 물가 변동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CPI가 뭐야? 예산하고 통화정책의 연관성인 거다. 이건 뭐야? 사용, 이용 분야 이렇게 되겠지. 이용 분야가 CPI는 뭐예요? 예산이나 통화정책의 연관성이 커요. 예산이나 통화정책. 그래서 뭐 한다고?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는 CPI를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는 얘한테 관심이 더 많다.
예산 편성 요거의 중요한 상수는 뭐야? 연금하고 기초 생활 보장비 요거다. 그러면 CPI와 연동돼서 된다. 뭐야? 아니 기초 생활 보장비를 10만 원인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10만 원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20만 원으로 해야지. 그럼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 경제학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한 거고. 그 다음 기준금리를 조정하게 되는데 참고 자료다. 통화정책 1번, 2번,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이 기준금리는 뭐야?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그러면은 시중은행들이 쭉 따라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준금리 하는데 조정을 하는구나. 그게 CPI가 기준금리를 책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구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자꾸 미국 이야기를 해. 미국은 양적 완화를 했어요. 이거 재정 정책입니다. 이거는 보기에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재정, 국가 재정을 확대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 이렇게 주는 것도 그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반대는 양적 긴축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돈을 많이 푸는 거야. 돈을 많이 풀어요. 그러면은 뭐야? 유동성이 확대되겠지. 증가되고. 요거 순서대로 그냥 써주면 돼요.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어. 이거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은 선생님이 이거 정리는 한번 해주겠다고 했죠.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야. 돈이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CPI 인플레이션이 8.6%가 됐어요. 그래서 뭐 했다? 나라에서 0.25씩 기준금리를 조정하던 거를 한 번에 몇 배? 0.75% 올려버려요. 이거 충격적인 겁니다. 이거 대단히. 이게 뭐야? 0.25에 단순히 3배 이러니까 올리냐 안 올리냐도 관심인데 0.75%나 올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거는 약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자이언트 스텝이 밑줄이 그어졌으니까 그럼 자이언트 스텝은 뭐 하겠어요? 유동성을 하락시키고요. 물가를 내리려고 하겠지. 그래서 뭐야? 자이언트 스텝은 금리를 뭐 한 거예요? 인상을 한 거죠. 금리를 인상하니까 요런 효과가 아주 그냥 이거는 그냥 인상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완전히 충격을 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주식시장의 자금이 어디? 채권시장으로 이탈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결과 돈이 주식시장에서 돈이 어디에서? 주식에서 어디로 가버려요? 채권으로 이탈해요. 그럼 주가가 하락하겠죠. 돈들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요. 이용 분야 CPI만 죽으라고 많이 이야기했네. 유용한 지표이지만 한계가 있다. 자, CPI의 뭐야? 한계. 이렇게. 자, 우선 그랬으니까 우선 먼저 이런 말 나오면 뭐하라 했어요? 이거 설명 방법은 과정이고 근데 여기서는 과정은 아니에요. 뭐하라 했어? 번호 붙여가며 풀자. 이랬었죠. 대체 효과에 따른 지수의 왜곡. 지수의 왜곡. 자, 모든 재화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중치 높은 재화의 가격이 오를 경우 가중치가 낮은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나죠. 그러면은 뭐야?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대체제죠. 대체 효과.
그러면 가중치가 높은 재화를 소비를 안 해.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면 가중치가 낮은 재화가 소비량이 늘어나죠. 그렇지만 뭐 하고 있어? 대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단 말이야. 대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니까 왜곡이 됩니다. 생계비 변동이 뭐야? 과대평가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과대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또한 뭐야?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나왔대. 새로운 상품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폭이 넓어지죠. 폭이 넓어지고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반영이 되지 못한다. 세 번째, 성능 개선에 따라 가격도 올라가요. 근데 너무 많이 오르지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뭐하고 뭐 자동차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 물가만 올라가는 것과는 다르지만은 CPI의 요거를 뭐 한다고 반영을 못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이 한계를 극복하는 거 정확성을 제고하는 거 문제는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요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지문이 어려워요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동성을 확대하면은 왜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경제학 문제가 됩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은 왜 유동성이 증가하고 왜 물가가 오르니 그리고 요렇게 되면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은 금리를 뭐 하면은 인상하면은 왜 돈이 주식에서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니 이러면은 경제학 문제야. 근데 우리는 국어 문제라는 거 잘 생각하세요. 과학 지문을 만나도 마찬가지인데 경제 지문이 경제학을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경제학을 물어보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문을 읽고 그 읽는 거를 적용할 수 있니? 문제를 풀 수 있니? 요거 자, 적절한 거 물어봤어요. 두 지표의 산출 방법 이용 분야 한 개. 어머, 끝났네. 이거 뭐 고민도 안 할 거야.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용 분야고요. 여기 위에 산출 방법 요랬잖아요. 산출 방법, 이용 방법, 그 다음에 또 한계 요랬잖아요. 무조건 맞는 거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기억은 CPI고요. 요거는 GDP인데 차이점 하면은 요쪽. 차이점 하면은 요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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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니은은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기억은 CPI는 시기적 요인은 가격 변화 영향이 크다. 그랬죠. 일시적인 거. 반영한다 했죠. 직접 조사하여 산출한다. 맞죠? 지금 니은은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니은은 기업 간에만 거래되는 가계 아닌 것도 반영이 된다 그랬죠. 발표 주기가 길어. 니은은 뭐야? 발표하지 않은다래도 기업은 발표된다. 지금 주기별, 매달 요거 나온 거 있죠. 요거 CPI는 매달이고요. GDP는 주기별. 주기별 어디니? 주기별. 분기 이렇게 돼 있죠. 니은은 주기가 길어. 분기. 당연한 이야기. 기억은 100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 아유 산출하는 거죠. 그럼 뭐야? 어떻게 해서
200분의 210 빼기 200 해가지고 200분의 10 열했잖아요. 그럼 산출 못해요? 말도 안 되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적절한 거 찾는 거다. 상승하는 것보다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야? 아까 급속히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은 뭐야? 소비를 주저하게 되고 경기가 침체된다. 이렇게 된다고 했죠. 성장했던 뉴스 기사는 명목이 아니라 뭐가 는 거예요? 실질. 명목은 그냥 액면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품질이 개선된 컴퓨터 CPI에 반영이 안 된다 했잖아요. 이전에 없던 동영상 서비스 가입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다음 달에 반영이 되죠. 이거는 일시적인 거 반영이 됩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 반영이 안 된다 했죠. 자, 실질 GDP 증가하고 명목체제. 자, 이건 뭐야? GDP 디플레이터는 뭐야? 명목 실질이죠. 명목을 뭐로 나눴어? 실질로 나눴죠. 선생님 지금 5번에 동그라미 친다는 게 이러고 있었어요. 먼저 갔어요. 얘가 증가했어요. 그럼 얘 내리죠. 맞아요? 얘도 내려요. 그럼 요거 내린 거에서 더 내려가겠지. 요거하고 요거는 반대, 요거하고 요거는 비례. 5번인데. 요거 4번 읽으면서 5번에 동그라미 하는 거 이거 바로 이야기를 하다가 반영하지 못하는 거. 자, 윗글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윗글만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CPI 산정할 거예요. CPI는 뭐야? 분석하고요. 선정하고 설정한다 했어요. 설정하는 거 가중치고요. 요거는 비중이 높은 품목. 요거는 지출 구조. 요거로 푸는 거야. 자, 가격이 상승한 게 소비 비중은 낮아진다. 그대로 소비 비중이 높아진다. 값이 반영하여 조절했더니 정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다. 지금 요게 낮아지고 요게 높아진 게 무슨 효과예요? 대체 효과죠. 그런데 CPI는 대체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적절한 거. 연금이나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 아니, 보세요. 1% 낮아졌잖아. 높아졌으면은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죠. 그 다음에 보정한 값을 신뢰하게 된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아니, 기준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금리를 인상하면은 이거는 약간 경제학인데 유동성이 떨어지죠. 맞아요? 아니죠. 보정한 값이 뭐야? 물가가 덜 올랐다는 거야. 물가가 덜 올랐다는 거야. 얼마? 1%덜 올랐어요. 바뀔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기준 연도가 아니면 적용할 수가 없다. 기준 연도가 아니면 적용할 수 없다? 이건 뭐 하는 거야? 가중치기 현재 대체 효과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갑은 CPI가 품목의 변화는 없어요. 품목은 뭐지? 요거 품목, 상승한 품목, 뭐야? 유사한 품목, 이거는 그대로잖아. 바뀐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낮은 이유는 대체 효과를 반영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한 품목의 가중치를 낮춰요. 그죠? 어디로 가니까 가격이 그대로인 것으로 대체가 됩니다. 6번은 단어 문제 따로 풀어보고요.